네, 반갑습니다. 저는 교직에서는 지금 18년째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제가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피부에 와닿는 얘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퀴즈로 시작해 볼까요? 상품 있습니다. 자, 여기에 걸려있는 이 그리스의 동상, 이름 아는 사람? 없네요. 네, 저 있어요? 뭐예요? 네? 크게 일어나서 크게. 정답입니다. 나오세요. 네. 제가 여기 도착해가지고 요 앞에 커피숍에서 카드를 충전했는데, 네, 2만 원권의 음료를 먹을 수 있는, 축하드립니다. 동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의 시라쿠사의 한 동상인데요. 이 동상의 앞머리는 머리숱이 무성한데 뒷머리는 대머리예요. 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신기하죠? 동상 아래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그런데 빠져나가고 나면 훅 달아나도록. 이 동상, 그리스의 이 기회의 신, 이름이 카이로스입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신의 이 특이한 모습, 그리고요, 이 기회라는 이 신 카이로스는 다른 말로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특별한 의미 있는 시간이란 의미도 있어요. 자,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면서 시작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저하고 만난 이 시간을 기회가 왔음에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선생님이 해주는 얘기가 정말 내 인생의 중요한 포인트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고 뭔가를 실천하고 습관을 만드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기회가 왔는데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이 가장 멍청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이렇게 조퇴까지 하면서 열심히 달려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기회로 삼으라는 거죠. 제가 기회가 될 수 있는 얘기를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력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이력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지난번에 대구, 인천 이렇게 입학 담당으로 입시 설명회를 많이 다녔었는데요. 그때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옆에서 지켜봤더니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힌트로 얻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용어를 썼었는데 좀 고쳐서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의 특징이라기보단 본인이 원하는 성과를 내는 아이들, 본인이 원하는 성과가 각기 달라야 되고요. 그런 꿈을 본인이 이루는 학생들, 여러분들한텐 진솔하게 마음속에 가고 싶은 대학이 있을 거고 진학과 함께 진로도 있을 겁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다. 그런 것들에 먼저 잘한 학생들, 성과를 낸 학생들을 오랫동안 지켜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주로 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저만의 좀 저의 문체를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건 이렇게 크게 5가지로 진행을 할 건데요. 여기에서 제가 힘을 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 슬라이드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제가 많이 노하우로 갖고 있는 것이니 이거는 좀 찍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라는 것은 저 3번과 4번 사이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빨리빨리 제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제가 아까 적자생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적자생존은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적자생존은 찰스 다윈이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변화에 민감한 자가 살아남는다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교육정책은 바뀝니다. 그 교육정책이 바뀌었을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민감하게 흡수하고 포인트가 뭔지, 뭐 때문에 바뀌었는지, 어떤 걸 간소화했는지, 그렇다면 보려고 하는 건 뭔지, 대학들이 뭘 보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의 눈치가 빨라야 된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2학년 학생들과 1학년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또한 변화가 많다라는 거예요. 특히 수학, 문과 학생들 유심히 봐야 되겠죠? 그리고요, 이런 자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그래서 저는 이런 변화에 대해서 EBS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결과는 이겁니다. 우리 2학년 학생들 재수 없이 가야 돼요. 재수가 없어야 됩니다. 그 재수를 하면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성적표, 부모님들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등급, 그 다음에 표준 점수, 100분위까지 다 담겨서 나온다라는 거. 자, 등급 잘 받아야 되겠죠? 지금 모의고사 6월 달까지 보셨을 겁니다. 어느 정도 위치에 계세요? 헛웃음이 나와요? 자, 앞으로 잘 준비를 해서 본인이 원하는 등급을 받는 게 중요하겠죠. 그 전략적으로 이 등급,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급을 어떻게 접근시켜 드릴까에 대해서 EBS 컨텐츠를 활용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빨간 펜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입시 학습 정보입니다. 여기에 정말 소중한 자료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거 들어가서 본 적 있는 학생들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없어? 얘들아, 이거 꼭 봐야 돼. 오늘 가서 확인해봐. 그리고 부모님들 혹시 안 보셨다면 꼭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특히나 다음 화면, 자, 이거 보세요. 입시 전략 분석. 여기에 보면 어떻게 환경이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바뀌는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잘 준비해야 되는지를 조목조목 소개를 해놨습니다. EBSI가 짱입니다. EBSI의 모든 길이 있습니다. 제가 EBS 강의를 오래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 또한 EBS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잘 아는데 좀 안타까워요. 제가 안타까운 거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기 비싼 돈 들여가지고 아주 잘하시는 분들 그 EBSI에 많이 있어요. 아시잖아요. 근데 강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저런 본질적인 입시 제도에 대한 것을 대한민국의 사이트 중에는 EBSI에 가장 좋은 정보가 많습니다. 그 다음, 자, 위에 보시면 대입상담실이라고 있어요. 제가 강조할 거 맞춤형이라는 겁니다. 맞춤형. 이 맞춤형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본인의 수준에 맞춰서 대입 전략을 짜준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활용하지 않고 그냥 겉핥기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중요한 얘기 먼저 꺼내보겠습니다. 학교에 학생들이요,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있어요. 성적이 많이 안 올라요. 그래서 제가 앉혀놓고 담임이니까 밤늦게 막 상담을 합니다. 막 울어요. 전 진짜 열심히 하는데 안 올라요. 저도 막 같이 울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근데 막 진단을 해봤어요. 핵심이 뭐냐? 남에게 보여주기식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짝꿍 때문에, 다른 친구들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본인의 수준, 본인의 맞춤형, 본인이 어떤 것이 부족한지, 그러면 기초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이 뭐 블랙 뭐 하니까 뭐, 그죠? 뭐 너기 뭐 이런 거 하니까 그냥 같이만 하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자기 것이 안 돼요. 그런 것을 공자님은 위인지학이라고 그랬어요. 남에게 보여주고 남을 이기기 위한 공부. 그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수준을 알고 스스로를 극복할 수 있는 공부, 위기지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맞춤형을 강조하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만 얻어도 되게 큰 걸 얻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를 맞춤형으로 해준다라는 거죠. 여기에 상담해주는 선생님들 제가 잘 압니다. 아주 베테랑들이시고요. 정말 좋은 거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나 수준은 아주 높다라는 거. 자, 맞춤형 커리큘럼에 대한 강조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EBS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버 2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역별 공부법.
포인트는 EBSI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라는 것에 좀 맞춰서 얘기를 해보면 지금 2학년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건 국, 영, 수, 한국사, 사탐, 과탐 모두 다 개념 정리예요. 개념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개념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저는 과감하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EBS 처음에 스타트 강의가 수능 개념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윤혜정 선생님부터 뭐 한국사의 최태성 선생님부터 저도 그렇고 전부 개념 강의를 딱 시작합니다. 30강이에요. 자, 30강을 언제 완성을 하셔야 되느냐? 이거 꼭 완성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제가 마지노선을 말씀드릴게요. 3학년 올라가기 전에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강의가 정말 서둘러서 요즘엔 빨리 찍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의 3학년 겨울방학이 되기 전에 개념 강의를 다 탑재합니다. 이거면 일단 개념은 잡혀요. 두 번째, 자, 피라미드 위로 올라갑니다. 기출입니다. 얘들아,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단다? 그게 뭐냐면 기출이야. 기출만 제대로 파악하면 시험 잘 볼 수 있어. 저는 되게 답답해요. 왜 그러느냐? 내신도 마찬가지고 수능도 마찬가지고 이 기출에 대한 분석만 완벽하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민국의 입시에 대해서 가장 좋은 문제는 수능 문제입니다. 그 다음 6월, 9월. 근데 그 문제를 얼마나 평가원에서 다듬고 다듬어서 좋은 문제로 만들어내는지 모르시죠? 저는 잘합니다. 참여도 해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기출문제에 대한 패턴 분석을 반드시 해야 된다. 저거 어디에 있느냐? 돈 주고 사지 마세요. EBS에 들어가서 기출문제 컨텐츠 누르시고요. 거기에 자기가 맞춤형으로 문항 자기의 문제지 만들면 다 됩니다. 내가 뭘 만들고 싶다. 뭐 6월, 9월로만 구성된 수리 가형을 한번 쭉 뽑아가지고 분석을 해보고 싶다. 3개년 딱 하면은 쫙 떠요. 프린아웃 해서 그거 가지고 한번 풀어보고 이거 지금 막히는데 이거 내 것이 안 되는데 하면 곧바로 해설 강의 들어가서 보고 그죠? 그래서 요거를 기출 분석을 잘 해놓으면 패턴이 익혀지고요. 만약에 이 중에 3학년 때 사탐을 하고 3학년 때 과탐을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좀 이따가 이제 탐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통 학교에서 내신으로 하는 탐구를 갖고 가는 게 시너지가 일어나서 좋습니다. 그러면 3학년 때 올라가서 내가 학교에서 내신 공부들 더불어 하면서 준비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늦어요. 100% 늦습니다. 언제 완성을 해야 될까요? 이 아래 피라미드와 중간을 겨울방학 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헤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분석을 착실히 해놓고 내신 강의까지 듣게 되면 오히려 더 이해가 잘 돼요. 선생님이 뭘 강조하는지도 보이고 그러면 내신과 수능이 함께 향상이 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실전 대비는 수능 완성이나 파이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 거 약점 공략이라고 또 제작하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한번 우리 부모님들 정도는 찍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실제로 수업에서 정말 좋은 성과를 올리는 친구들, 그 다음에 성적이 좋은 친구들의 성향을 제가 분석해 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가 뭐냐? 수업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 반에 그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얘는 정말 안 졸아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구나, 정신력이. 밤에 잠을 못 잤는데도 와서 안 졸려고 막 사탕을 막 입에 물고 어그적어그적거리면서 버팁니다. 좀 뭐랄까요? 진실된 집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수업이 생명입니다. 수업에서 졸면 생명은 끝난다라는 거. 왜 그러느냐? 내신 잘 준비해서 수시 가셔야 되잖아요. 제가 학교 선생님이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수시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내신입니다. 그래서 내신을 잘 대비하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수능을 위해서라도 일단 학교 수업을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
저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나 내가 습관이 잘 안 돼 있는 친구들, 우리 남학생들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잘 알잖아요. 저도 잘 안 됐었으니까. 복습입니다. 이 복습은 수업이 끝나고 나서 그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팁 하나 더 드리면 주 단위 복습 매우 중요합니다. 안 하고 계신 분은 제가 좋은 성과를 올리는 아이들의 특징 발견한 거 알려드릴게요. 다이어리 꼭 쓰세요. 학습 플래너를 안 쓰고 있다면 지금 제대로 못 가고 계신 거예요. 플래너를 반드시 쓰십시오. 네. 그 다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지를 각인시켜 놔야 돼요. 내가 이제 수능 시험장에 가서 수능을 보게 되는구나 라고 상상을 계속하고 자기 암시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슬럼프를 이겨낼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이 말은 뭐냐? 내가 나중에 하고 싶은 일들을 해내기 위해선 지금 학교 생활을 하면서 꼭 해야 될 것들을 충실히 버티고 해내야 됩니다. 공시생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존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정말 필요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잘 버텨야 돼요. 버티는 것의 가장 핵심이 뭘까? 저는 잘 버티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를 이 말씀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대학의 경영학 수업을 하는데 시간관리법이라는 아주 유능한 강연을 잘하는 교수가 어느 날 좋은 시간관리란 이라는 주제로 항아리를 들고 수업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아무 말 없이 학생들 앞에서, 이 정도 규모의 강연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항아리에 갑자기 벽돌을 채웁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가 가득 찼죠? 그랬더니 네, 벽돌로 가득 찼습니다. 가득 찼을까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거보다 작은 크기의 자갈을 꺼내서 사이에 놓고 흔드니까 벽돌 사이사이에 자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더 채울 수 있을까요? 이제 학생들이 대학생 수준이니까 눈치가 빨라서 네, 모래나 물을 더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물어보느냐? 제가 경영학과에 시간관리법이라는 강연을 하면서 이 항아리 여러분들한테 던져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라고 했더니 똑똑한 학생들이 대답합니다. 짜투리 시간을 쪼개지, 그거를 잘 활용하지, 그러면은 분명히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옵니다. 교수님은 딱 한마디 던집니다. 아닙니다.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저 항아리에 처음에 벽돌을 넣지 않으면 나중에 절대 못 낸다라는 거예요. 라고 대답했어요. 뭘까요? 저는 아까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벽돌은 처음에 넣지 않으면 물 넣고 자갈 넣고 모래 넣고 그 다음에 벽돌은 안 들어가요. 이게 뭘까요? 자기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지에 대한 가치,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건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진솔하게 고민하는 거, 그걸 저는 다른 표현으로 강력한 동기유발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벽돌이 처음에 들어가서 잘 자리를 잡으면 강력한 동기유발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수업 시간에 안 졸고 모의고사 잘 보고 끝까지 본인이 원하는 계획대로 밀고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원론적인 얘기 같지만 매우 중요한 자세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부모님들, 오늘 꼭 돌아가시면 이런 대화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강인 선수가 정말 축구 잘해가지고 우리한테 기쁨을 많이 줬잖아요. 이강인 선수가 하루에 훈련하는 양이요, 4시간, 5시간밖에 안 된대요. 왜 그러느냐 봤더니 스페인은요, 정규 과정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에 훈련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4시간, 5시간 하는데 훨씬 훈련량이 많은 우리 축구 선수들보다 잘했다? 뭐 우리나라에도 잘하는 선수들 많지만 그렇게 평가를 한다면
이 이강인 선수가 어떤 특출함이 있었을까? 저는 강력한 동기유발에 의한, 자발적인 동기유발에 의한 집중 모드가 성과를 냈다라고 생각합니다. 짧아도 좋아요. 무작정 책상에 앉아 있는다라고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자발적인 동기유발, 저 벽돌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요, 이 이야기가 뭐랑 매칭이 되느냐? 바로 자소서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국어.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갈피를 못 잡는 친구들도 있고, 국어는 나는 자신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공부법은 뭘까? 저는 처음도 습관, 두 번째도 습관, 마지막도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어를 잘하려면 좋은 습관을 들여놔야 돼요. 자, 제가 저 독서에 대한 말씀, 노하우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주 비문학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잘하는지 잘 봤더니 정해진 루틴대로 정해진 시간에 그 사람은 매일 등교해서 아침 10분 동안 집중해서 시간을 재가면서 모의고사 비문학 혹은 독서에 관련된 잡지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여러 가지 문장 분석과 구문 분석을 하고 모르는 단어를 찾고 용어를 연결해서 다른 것으로 찾아보고 이런 작업을 매일매일 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아무리 어려운 비문학 나와도 잘 풀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접니다. 제가 국어를 되게 잘했거든요. 저의 노하우는요, 첫째는 국어 선생님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거 매우 중요합니다. 머릿속에 국어 선생님 떠올려 보세요. 따라가셔야 돼요, 국어 선생님을. 그 다음에 두 번째, 습관. 저처럼 해보세요. 분명히 성공하실 겁니다. 여기 비문학 어려워하는 친구들 많죠? 어렵잖아요, 그죠? 이번에 모의고사에도 경제 관련된 굉장히 어려운 비문학이 나왔다. 근데 국어가 관건입니다. 제가 수능 분석을 많이 하거든요, 학교에서. 여러분, 수학보다 국어가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갖는다라는 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 국어에 대한 습관을 잘 들이셔야 되죠. 이거는 사실은 국어 선생님들이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EBS에 관련된 국어 콘텐츠를 제가 좀 넣어봤는데요. 이거는 우리 교재에도 이제 다 곳곳에 있으니까 국어 선생님이 직접 써놓은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EBS에 보면 개념 강의 같은 거, 뭐 나비효과나 이런 거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 잘 활용하시는 방법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영어. 자, 영어는요, 가공할 만한 파괴력은 좀 줄어들었죠. 그렇지만 영어가 어려운 친구들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영어는 수능은요 EBS예요.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EBS 강의로 충분하다라는 걸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도 이렇게 비슷합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컨텐츠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이런 거 많이 찍으시네요. 이거는 슬라이드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요, 필요하시면. 그리고 지금 녹화된 게 영상이 나올 거니까 그거를 다시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고, 수학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수학에 대한 얘기로 활용을 해볼게요. 어떤 친구가 하나의 문제집을 8번 풀고 문제집을 8권을 풀었대요. 그러니까 얘는 하나를 8번 풀고 8권을 풀 만큼 진짜 열심히 수학을 공부했습니다. 성적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가 문제였을까? 앉아서 분석을 해보니, 제가 수학 선생님 같이 도움을 얻어서 분석을 해보니 역시 겉핥기식의 기계적인 문제만 풀고 있더라. 알버트 아인슈타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설명할 수 없다면 이해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문제 푸는 건 기계가 냈을 때 문제를 잘 풀 수 있겠지만 사람이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연습하면 안 됩니다. 이해를 해야죠.
잘하는 친구들, 수학을 정말 잘하는 친구들을 가만 보니까 본인이 정말 이해가 완벽하게 돼서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봐도 심지어 내신 시험을 보기 전날 본인이 문제를 변형해봐요. 성립이 되는지. 본인이 문제를 내봐요. 그리고 풀어봐요. 이 이야기는 이해가 안 되고 기계적으로 풀었다라고 해서 그게 내 거냐라고 했을 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8번 풀고 그것을 8건을 풀었다라고 해서 정말 내 것이 된 거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역시 수학도 개념강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확실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한국사 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이거를 무작정 외우려고 하시면 안 되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성취감을 느끼는 게 중요한데 EBS에서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5강짜리, 10강짜리 이런 것들을 배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시면 겨울방학 때 한국사 한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들어가서 한 5강짜리 한번 성취감을 맛보는 거죠. 나 완강했어. 완강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른 인강을 이용하시더라도 꼭 완강을 목표로 한 번 정도는 훑어봐야 된다. 사탐 참 할 얘기가 많은데 압축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궁금해하는 거 많을 겁니다. 아까 제가 사전에 조사를 해보니 절반이 문과 학생이고요. 여학생들이 좀 많아요. 지금 사탐 결정했어요? 마음속에는 있는데 막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되나요? 자, 사탐을 선택하는 노하우 1번. 2가지를 잘 생각해라. 첫 번째,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일치시켜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잘 진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좋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EBS 맛보기 강의 이런 것들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선생님, 그리고 그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런 컨텐츠, 그리고 교과의 내용이 이런 거구나 라고 사회문화를 보든 생윤을 보든 윤사를 보든 한국지를 보든 랭킹 4위에 들어가는 과목들입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고요. 무조건 소수라고 그래서 이게 표점이나 변별력에 있어서 내가 불리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좋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잘 맞는 선생님도 중요합니다. 잘 맞는 선생님이 왜 중요하냐? 슬럼프를 극복하게 해주거든요. 선생님이 계속 힘을 주거든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일치하는 것 노력해 보시고, 2번째, 제가 아까 노하우 말씀드렸죠? 학교에서 3학년 때 내신 과목으로 하는 것을 같이 갖고 가라. 수능 과목으로. 그러면 시너지가 난다. 3번째,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이게 계속해서 많은 학생들이 선택을 하냐 아니냐도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도 안배할 필요가 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잘 면밀히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달 시작하기 전에 3월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 한번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그래야 헤매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6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 아닌가 봐 바꿔볼까 이러면 낭패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교 선생님도 쫓아가서 물어보고 인강에 있는 맛보기 강좌도 보고 내가 지금 배우고 있다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보고 나의 특성도 친구들하고 좀 교류해보고 그래서 빨리 결정을 하라라는 겁니다. 과탐 얘기는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요거 우리 남학생들 좀 많이 있잖아요. 지원대학의 반영 과목을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전략적인 측면은 저 뒤에 계시는 윤윤구 선생님이 2부에서 아주 소상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고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반영하느냐 이런 것들 매우 중요한 체크포인트다라는 거. 자, 이게 여러분들한테 맞는 커리큘럼을 제가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기초, 기본 개념, 시험 대비 이렇게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저기에 있는 올림포스, 굉장히 좋은 수학 같은 경우에 올림포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여러분들 활용할 게 많고요. 저 기본 개념까지는 충분히 3학년 올라가기 전에 해줘야 된다라고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자, 제가 예상했던 시간이 이제 됐어요. 지금부터
좀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필요하시면 찍으세요. 이거는 컨텐츠의 저작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뭐냐? 자소서, 생기부, 뭐가 담겨야 하는가? 제가 학교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학교에 지도를 해주면서 성공하는 사례를 보면서 오늘도 추천서 써달라고 부탁하러 온 친구들이 여러 명 와서 계속 상담을 하고 보내고, 그 다음에 자소서 이제 봐달라고 하는 친구들도 뭐 1년에 정말 여러 건 봅니다. 성공적인 자소서와 생기부에 대해서 제가 분석해 봤더니, 첫 번째, 질문은 나의 힘. 질문은 한자로 본질 질자에 묻다 문자를 씁니다. 본질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얘기는 내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질문을 했고 그것을 선생님이 아주 대단한 이력으로 생각을 해서 생기부에 과목별 세특에 적어줬다거나 아니면 자소서에 활용할 정도의 중요한 질문이었다면 직접 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소서 1번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저 질문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학생들이 정치외교학과 간다라고 옵니다. 뭐 경제학과 간다라고 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죠. 추천서를 써줘야 되니까. 제가 첫 번째 뭐 물어보는 줄 아세요? 저는 뭐 지원 동기 이런 거 안 물어봐요. 뭐 물어보느냐? 너가 생각하는 정치외교학이 뭐야? 너가 생각하는 경제는 뭐고 그건 왜 필요한데? 네가 생각하는 공학이라는 건 뭐고 AI라는 것을 어떻게 앞으로 인류가 끌고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본질적인 거. 이런 것들을 담지 못하면 사실은 1번의 전공 적합성에서 훅 떨어집니다. 수준이. 대학에서는 굉장히 깊이 있게 고민을 한 친구를 뽑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드러내느냐? 질문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돌아가면 제가 오늘 질문했던 걸 꼭 자기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내가 왜 이 전공을? 지원 동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별로 보지 않아요. 나만의 문체가 있느냐, 내 이야기가 있느냐는. 제가 아주 재밌게 봤던 예전 영화지만 박찬옥 감독이라고 여성 감독이 계세요.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영화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저기 상만 받으면 작가야? 자기 문체가 있어야 작가지. 이 말은 내 자소서와 내 생기부에 나의 색깔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본질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진학, 진로에 대해서 저 정도 질문은 던져야 된다는 거죠. 그걸 담아라. 그리고 과목별 세특에 꼭 선생님한테 녹여서 써주세요. 저는 이렇게 고민한 친구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막 써서 그걸 연결해서 자소서 1번에 쓰는 거예요. 4번에 녹이든지. 아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자소서는 저는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재수없지 않게 잘난 체 하는 것. 재수없지 않아야 돼요. 아, 저 잘났어요. 막 이렇게 늘어놓으면 재수없어요. 그게 아니라 이 친구가 진짜 준비가 잘 돼 있구나. 그거는 뭘 통해서 할까요? 독서 토론, 자율 동아리, 스터디. 여러분들까지는 생기부의 영역이 1학년들, 이 자리에 있는 1학년들과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크게 변동이 없어요. 저도 지금 생기부 쓰다 왔는데 여러분들은 글자 수나 적히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똑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진짜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될 게 뭐냐? 자, 과목별 세특이에요. 1순위. 그러면 적어도 내가 어느 과로 갈 건데 그 관련된 과목을 배우고 있다면 거기에 자기의 심도 깊은 준비 과정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잘 새겨두세요. 쓸 때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교과 발표 시간에 뭐를 통하여 선생님이 수업했던 것에 관한 호기심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교실 밖으로 나온 거예요. 도서관에 가서 뭘 찾고 독서 토론하고 동아리를 만들고 그래서 친구들과 여러 가지 활동을 했고, 이거예요. 출발이 어떻게 해야 돼요? 교과 학습 시간에부터예요. 유념하세요. 그래서 자기주도적인 활동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된다. 사회를 보는 통찰력 매우 중요합니다. 왜? 요즘의 학생들이요, 뉴스를 잘 안 봐요.
NI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NI로 아주 어필을 잘해서 대학 가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NI를 꼭 해라. 뭐 뉴스페이퍼를 다 읽고 잘 오려 붙여가지고 막 분석을 하고 그것을 대학에 제출하라 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현재 세상 돌아가는 이슈에 대한 것을 잘 녹여야 된다는 감각이 있다라고. 왜? 너무 없어서 교수님들이 요즘 애들은 뉴스를 안 보나 봐요 막 이런 얘기. 그죠? 자기가 정치외교학과를 갈 거라면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정세 변화에 대해서 아주 유심히 봤으며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 나는 이렇다라고 본다라고 토론을 하고 그것에 관련된 내용을 썼다.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내용이 바로 사회를 보는 통찰력, 영어 외국어 능력 녹였어야 됩니다. 어떻게 녹였어야 될까요? 팁들이죠. 영어 기사를 읽었다. 영어 원문을 읽었다. 그게 왜 중요할까요? 반드시 쓰세요. 능력이 있다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어필을 해야 됩니다. 왜? 예전에는 다 적게 돼 있었지만 요즘에 못 적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애둘러서 내 외국어 능력 표현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써놨잖아요. 봉사 동아리를 합니다. 근데 저기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외국인들을 경복궁의 우리 문화재들을 소개하는 이런 것들을 원어로 설명을 했다. 이런 것을 녹여서 쓰면 좋겠죠. 마지막 포인트, 전공에 대한 깊이 있는 준비성과 마지막 융합적 사고, 팁들이죠. 융합적 사고 매우 대한민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융합센터입니다. 융합이란 단어를 꼭 써야 됩니다. 명심하세요. 자소서든 생기부든.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요? 첫 번째 팁, 주제로 잡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두 가지 주제입니다. 첫 번째 환경, 두 번째 생태. 뭐 같은 얘기겠지만 생태와 환경이 앞으로 인간이 신경 써야 될 영역이에요. 자, 환경과 생태는 공학, 과학, 인문학, 윤리 모든 부분이 단어가 들어있어요. 이걸 활용하는 방법. 두 번째, 과학도인데 인문사회 쪽을 어필하는 거. 인문학도인데 과학 쪽을 어필하는 거. 이거를 간학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크로스오버라고 하기도 합니다. 본인이 공학도인데 역사에 관심을 갖고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뭐였는지를 중심으로 지금 이 시대의 AI를 논하겠다. 이런 것들을 녹여 쓴다라면 그런 마인드를 가져봐라라는 거죠. 그러면 충분히 융합적 생기부와 자소서가 구축될 수 있다. 융합은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네, 제가 강조하는 대학들이 아주 유심히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마무리 차원인데요. 여기 계신 부모님한테 제가 먼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저는 고등학교에서 18년을 근무를 하다 보니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느낍니다. 우리 부모님 이제 찍는 거 이제 다 찍으셨으면 내려두시고 저를 보세요. 우리 부모님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 우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세요? 제일 좋아하는 거는요, 눈물 흘리는 말이 있어요. 저게 작년 수능 특강에서 우리가 썼던 모토거든요. 지금까지 잘해왔고 애썼어. 그리고 잘 될 거야. 믿어. 이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욕심이 없다라고 그러면 거짓말이죠. 우리 자식을 키우는데 욕심은 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친 간섭이 되면 안 됩니다. 제가 많이 봅니다, 학교에서. 그 말씀은 뭐냐면 지나친 간섭주의는 이를 그르칠 수 있다. 노자의 도덕경, 치대국 약팽소선이라고 합니다. 잘 나라를 정치하는 것은 지나치게 자기의 사랑의 시각으로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뭘 해주면 좋을까? 저는 응원과 지지를 많이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꼭 저를 믿고 하세요. 오늘 집에 가서 자녀를 붙들고 너무 고생 많았지? 진짜 애썼어. 나는 널 믿는다?
그러면 더 잘해요. 근데 막 반대되는 거 있잖아요. 꼰대들이 하는 거. 꼰대들의 말투 잘 아시죠? 예. 나는 있잖아, 옛날에 있잖아. 내가 너만 했을 때 있잖아. 뭐 이런 거. 내가 해봐서 아는데 있잖아. 뭐 이런 거. 예. 기분 나쁘지 말게 들어. 뭐 이러고. 기분 나쁩니다. 듣자마자.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부모님에게 꿀팁으로 인생이라는 장기 레이스에서 소개해드리는 책들, 이거 꼭 읽으세요.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장자,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이거 제가 꼭 강연 가면 소개하는 책입니다. 이 책들의 공통점이 뭐게요? 이 드넓은 지구 안에 나는 티끌 같은 존재다라. 너무 아등바등 살지 말자, 뭐 이런 내용. 다음은 심각하게 우리 학생들, 자기애와 스스로의 만족. 얘들아,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처럼 얘기를 할게. 나 2학년 3반 담임이니까. 너네들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 선생님이 생각하는 나를 사랑하는 출발점은 뭐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조정래 작가가 최선이란 말을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나의 행동이 스스로에게 감동을 퍼부어 주는 거. 하고 싶은 거 많죠. 이성교제도 하고 싶죠. 자,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막 놀고 싶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잘 내 눈을 봐. 지금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 스스로에게 정말 멋있는 게 뭘까는 저는 세상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단순한 위치, 포지션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잘 아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되고. 아까 제가 벽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내 하나뿐인 인생에 주도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의 시작은 최선을 다하는 나에 대한 사랑부터다라는 거. 제가 너무 좋아했던 드라마였는데요. 저는 이 장면에서 눈물이 흘렸답니다. 막 부모님이 나를 하찮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부모님이 막 얘기하는 걸, 가족들한테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울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잊지 말자. 나는 부모님의 자부심이다. 여기 우리 학생들 있잖아. 부모님들은 너네 때문에 사는 거야. 지금 버티고 사시는 거야. 그래서 부모님이 정말 나를 세상의 자부심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거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좀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요거 언어 영역에 나왔다. 맞춰보세요. 정답 몇 번? 몇 번? 4번? 니네 이거 수능에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부모님들 맞춰보세요. 정답. 정답은? 네, 죄송하게도 정답은 없습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반대말. 명실상부. 얘들아, 그리고 부모님,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너희들이 성장하는 것도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으로 성장해야 돼. 그리고 그것을 꼭 생기부에 녹여서 쓰고 자소서에 써야 돼요. 마지막 팁, 꿀팁입니다. 요즘에 제가 입학사정관들을 만나보니까 제일 싫어하는 유형이 뭔지 아세요? 팀플 못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것만 아는, 협업 안 하는 공부벌레. 안 뽑아요. 절대 안 뽑아요. 대학 가도 똑같으니까. 그래서 뭘 녹여 써야 되냐? 머릿속에 넣으세요. 공동체를 위한 공헌. 공동체를 위한 공헌이 녹아 들어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렇게 성장하셔야 되고. 자, EBS 콘텐츠들 잘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고요. 저의 마지막 메시지는 시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멋있는 시죠? 네. 그래서 제가 한글로 번역을 해왔습니다. 나짐 히크메트, 진정한 여행.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이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리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추어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무언가를 할 수 없을 때,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이 시 속에 나오는 아직이란 단어가 이렇게 희망차게 들리는 건 저만의 기분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아직 멀고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믿고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고 잘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학생들은 스스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좀 열심히 살아보세요. 제가 1부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었던 말씀 마지막이 바로 진정한 여행이라는 시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